끄시면 돼요. 빨간 거. 아, 그 닫아보고 빨간 거 눌리면 돼요? 그냥 저 빨간 거 누르면 꺼져요. 아, 그래요. 네, 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절수가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저다음 18절, 19절까지 하는지 두 절까지 몰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 아주 짧습니다. 쪽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자죠. 성경일에 보기 한문 성경에 보기에는 속할 때 그게 많이 나오대요. 네, 이자인데 예, 이게 이제 쓰기 복잡하니까 예, 속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예. 예. 속자로 이렇게 써도 그 영 간단하지 뭐 그지? 네, 이렇게 속자로 쓰기는 이래 써도 그 옛날에 원고를 그 옛날 인쇄를 할 때는 전부 그 문성공들이 전부 그 집자를 해가 이래 하기 때문에 이래 써놔 문성공들이 이자를 잘 알아듣잖아. 그지? 이 사람이 아주 안녕하세요. 잘 압니다. 부산이 좋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발음이 두 가지거든요. 예. 속도 되고 촉도 되고. 촉도 되고. 네, 속도 되고 촉도 되고 발음이 두 가지인데. 그럼 총나락 할 때도 그거 씁니까? 아닙니다. 이게 또 나중에는 예. 이자하고 또 통하기도 했습니다. 이자하고 통하기도 했습니다. 입구가 들어갔네, 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속할 속자 그럴 때는 속이죠. 예. 속한다, 음. 소속한다 예. 할 때는 속이죠. 그런데 맡긴다 할 때, 맡긴다 할 때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걸 아는데 해방 직후에 예. 그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일본 사람 선생님들은 다 쫓겨가 버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개방이 되니까. 네, 많이 부족하니까 어떤 편법을 선동하니까 촉탁교사 하는 편법을 썼어요. 촉탁교사. 촉탁교사 하는 게 촉탁교사 이렇게 썼습니다. 촉탁교사.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갈 때는 촉탁교사가 한 반쯤 됐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30대 전후반 되게 교장 선생님들이 젊었다. 예, 우리 5학년 때 교장 선생님 하신 윤건필 교장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은 이제 문학자인데 예.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리니까 유학자였는데. 연세가 얼마 된지 몰랐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장으로 오셨을 때 연세가 28살. 한복 입고 있어. 나이 많아 보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겠다. 아주 그 실력 있는 분인데 이러니 교사가 모자라는 게 촉탁교사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옛날에 구제 농림학교 예, 농림학교 맞아 많았잖아. 농림학교 이게 이제 4년제입니다. 4년제. 농림학교는 4년제. 고등보통학교는 6년제. 고등보통학교가 나중에 경북중고등학교 됐죠. 그게 6년제. 그래 중고등학교 분리되면서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나눠졌죠. 합해졌을 때는 중고등학교 합쳐졌을 때는 원래는 고등보통학교였어요. 고등보통학교. 보통학교는 국민학교고, 고등보통학교는 중고등학교고. 그러니까 고등사범학교, 고등농림학교 하는 요새는 말하면 사범대학, 농과대학 이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함석헌 선생이
동경 고등사범학 출신입니다. 예. 그래 이게 그 이력서를 보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 이 양반이 3학년밖에 안 나왔나? 그게 아니고 고등사범학교 가는 것은 지금만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 동경사범대학을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촉탁하는 이거는 이제 농림학교 산재, 주로 농림학교 산재 출신들이 시골에는 많았습니다. 성주도 성주 농림학교 있고 군마다 다는 아니라도 대개 농림학교는 있었습니다. 군마다 대개 농림학교는 있었어요. 그러면 농림은 농사하고 농업학교, 쉽게 말하면 농업학교. 아, 농업하고 임업하고 합쳐지니까 옛날에 농림학교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지금 대구 농고 하는 이거 지금 예, 이것도 대구 농림학교입니다. 농림학교. 농림학교는 4년제고 이제 고등보통학교는 6년제고 되게 그랬어요. 이래서 나중에 다 6년제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가 중고등학교 또 분리되고 이래 됐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농림학교가 4년제인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내가 해방되던 해에 초등학교에서 갔거든요. 아. 해방되고 그 해에 그때는 미군자입니다. 미군정 맞지? 네, 미군자인데 그때는 입학이 9월 입학이래요. 9월 학기요, 9월 학기.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뀐 것이 그 정부 수립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한 몇 년 있다 바뀌었죠.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제 4월 학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3월 학기로 다시 바뀌었는데 9월 학기인데 이걸 왜 제가 기억을 하놓고 한 게 입학식 하러 가가지고 이제 신설학교다 보니까 논을 메어가지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뒤쪽에는 좀 논이 좀 있었겠다. 땅이 물렁물렁했어요. 앞쪽에는 다쳐졌는데 그 뒤쪽에는 물렁물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날 저희 때 니마 모래주머니 가져와서 그 갖다 미우고 이래 했는데 그때 이제 입학식 하러 가가지고 올빅 하는 거 그 논에서 나는 건데 그걸 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9월 입학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학제가 바뀌면서 언제 바뀌는 하니까 우리 5학년 때 바뀌었어요. 우리 5학년 때 학제가 바뀌면서 4월 학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학년이 3학기까지 있었어요. 5학년 3학기까지. 그런 게 실제로 5년 반 하고 졸업을 한 거죠. 그 학년 맞추기 위해서 우리 5학년 때는 3학기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춰 나갔죠. 이제 12학기로 맞춰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림학교 출신들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요새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친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친회. 사친회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사친회비를 냈죠. 초등학생도 맞아요. 사친회비를 냈는데 그때 화폐개혁 되기 전에는 2,000원, 화폐개혁되고 나서는 20원, 100대1로 그때 화폐개혁을 했으니까 20원 이랬는데 교사들 봉급이 거의 없어요. 해방가 뛰고 그 요거 배급 줬어요. 배급. 식구 수대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배급 주고 봉급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요새 말하면 몇만 원 정도. 뭐 사천에 비해서 사천회비 거다 가지고 그거 하고 정부 좀 보태고 해가지고 그래 주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옷이 그래도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교사는 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넥타이 매야 되고 양복 입어야 되고 근데 옛날 또 양복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모직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모직하고 다릅니다. 옛날 모직은 뭐 줄 한 번씩 안 하면 지금 모직은 이게 가공을 해가지고 잘 안 퍼지고 하는데 퍼져버립니다. 그냥 맞아.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모직이 찌리질 못합니다. 옛날 모직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복장에 뜬 거 하니까 한 번
이제 옷 입어가지고 몇 년을 입으니까 여기하고 엉덩이하고 다 떨어져요. 그러면 누비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다 누비 가지고 그래 입었어요. 그게 선생님 복장이에요. 그래도 정장을 했어야 됐어요. 맞아. 그때 시대에는 그러니까 요새처럼 장학제도 하는 게 없거든요. 중학교 가면은 장학제도가 없어요. 요새처럼. 나라가 가난하긴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들 중학교 보내기 힘들었어요. 되게 중학교까지 보냈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고등학교는 그때 이제 군 소재지가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고등학교는 못 보내고 중학교 정도 보냈어요. 국민학 선생님들이. 그리고 원래 타고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래 배급적으로 이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인데 사촌 회장이 얼마나 글발에 존엄하니까 지방 유지거든요. 촉탁 교사는 사촌 회장 손에 달렸습니다. 사촌 회장이 교장한테 욕을 합니다. 뇌물 좀 주면 되겠네. 뇌물 줄 것도 없고 욕을 하면 그때는 뭐 뇌물 하는 거 별로 안 통하고. 관심 없는 때고 사촌 회장이 이래 봐서 자기 집안에 뭐 조카나 이래 농림학 출신이 있으면 교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은 100% 돼요. 그러면 이제 교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도에 지금 교육위원회가 없고 도에 항목학 하는 건 있어요. 항목국이 있었어요. 항목국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그대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야 무자격 교사잖아요. 예, 예. 그래야만 사범학교에 가가지고 방학 때 사범학교 가가지고 보수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돼. 사범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보수교육을 3년을 받으면 6학기인데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 해봐. 예, 그래 받으면은 중교사 자격증을 줘요. 중교사 자격증 주니까 이제 정식 교사예요. 중교사 3년 해가지고 이제 2급 정교사 때 연수받고 2급 정교사 3년 해가지고 1급 정교사 이제 자격증 받고 이래 가야 하는데 이 촉탁 교사가 우리는 반쯤 촉탁 교사였거든요. 그래 촉탁 교사는 촉탁이 한문자 이랬습니다. 그래 교사 자격이 없는데 예. 만들어가. 네. 그래서 이제 교사하면서 자격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없으니까. 중교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 여담입니다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무자격 교사 좀 했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무자격 교사 많았습니다. 시골에 말할 것도 없고 시내는 무자격 교사들 있었고 왜 그런 거 하니 유자격 교사 숫자가 모자라니까 무자격 교사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무자격 교사인데 오일 혐의 났잖아요. 예. 현병 정부에서 무자격 교사들 전부 구제를 했습니다. 혁명 정부에서 구제를 했는데 그때 경상북도 지사가 박경호이라고 하는 육군 별 1개짜리 육군 준장 그때는 소장이 했습니다. 별 1개가 그래 그 뒤에 이제 준장은 바뀌었는데 육군 준장이 경상북도 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내에 무자격 교사들 전부 이제 대구 그 당시에 상업학교 대구 상고 강당이나 모으니 한강다이래요. 강당이 한강다이라. 그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고 이제 조건이 뭔고 하니까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3년 이상 어떤 과목을 맡았으면은 전공 관계없이 그 과목에 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 중퇴라. 중퇴는 왜 되는 그럼? 그래 이제 구제는 안 돼요. 그래 무자격 교사 하는 건 되는데 그건 뭐 수반 되는데 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제는 못 받았어요. 그런 이제 참 슬픈 얘기 있는데 옛날에는 또 대구 시내 야간부 고등학교는 무자격 교사가 반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교사가 부족하니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 3, 4학년들을 야간부 무자급 교사로 추천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서울대학 3, 4학년들이 야간부 고등학교에 교사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내하고 오총각인데 나보다 나이는 6살 위인데 이 양반도 이제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야간부 교사를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했는데 이 양반도 웃기는 것이 일본서 나와가지고 해방되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그 집 딸들이 사위를 다 괜찮이 봤어요. 사위를 그때 셋이 있었는데 다 괜찮이 봤어요. 그래 이 양반이 이제 당숙이 경북 대구 와가지고 대구 사대 부중 부고를 수석으로 나왔는데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인데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금제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형들이 모여가지고 이래가 안 된다. 이 공부 잘한 놈을 대학을 보내자 이래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자형 중에 대표가 맏자형이 누구 한 이현달 목사님이에요. 미국 가서 올해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현달 목사님이 이제 사대 부고 교장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현달 목사님 어디 계셨는가 대구 개성학교 교목을 있었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내 처남인데 나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처남인데 대학을 못 갔는데 지금 자형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을 지키자고 합의를 했으니 좀 편리를 봐달라 이랬는데 그때 5월달에 대학 입학 다 하고 난 후이라요. 그런데 사범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경대 4대 학장한테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입학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생인데 입학 시기를 놓쳤다.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요새는 택도 없죠. 택도 없지. 뭐 옛날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대학 서문대학을 들어가가지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야간부 고등학교 교사 해가지고 학비 벌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산 길어졌습니다만 이 사친회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친 회장이 지방 유지라서 촉탁 교사는 거의 이 사람들 손에 달려 있었다고 봐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장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방에 딴 데서 왔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회장한테 부탁하면 사실 회장은 그 지방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 이자가 나오다 보니 이제 그든 게 있고 또 하속 관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요. 하속 관리.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관속, 하속 이런 말 나와요. 그래 이제 하급 관리 요새를 말하면 이제 8, 9급 공무원 하급 관리 그걸 갖다 관속 혹은 하속이라고 돼요. 간속. 관에 속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벼슬 몇이에요. 하급 벼슬아치 속자니까 하급 벼슬아치 속자. 그리고 그 후에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관하고 리하고 합해가 관리를 그러는데 이 관은 이제 3관 이상 리는 주사 이하 3관 이상 이 관이고 이건 리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경찰도 경찰관 경찰리 요새는 물 구분이 잘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들이 조서를 꾸미면 경찰리 경사 누구가 그렇게 썼습니다. 경찰리 경사 누구 경감 이상 돼야 이제 경찰관 썼고요. 옛날에는 경감이 그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경정칸은 없을 때고 총경이 숫자가 없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 반 이상이
경남 경찰서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서장, 요새는 파출소장, 지서장은 경사 파출소장하고, 그런데 이제 성주에도 세 군데의 파출소장은 경유했어요. 그러니까 성주읍하고 대가하고 가천하고, 대가하고 가천하고는 그게 공비 때문에, 가야산 공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격상해가지고 경위를 파출소장 시켰어요. 그래 이제 공비 때문에 이제 공비 토벌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래 이제 이 속자가 하급 관리를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살붙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 살붙이. 일가. 권속하는 말 들어봤죠? 예. 권속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권속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권속을 자기 부인을 갖다가 권속을 하기도 하고, 그건 조금 하대한 뜻이에요. 옛날엔 여자가 좀 하대당했어요. 그래서 권속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식구들을 권속을 하고, 확대하면은 자기 집 종들까지 확대해서 권속을 했어요. 확대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속자가 다양하게 쓰였는데, 대개 성경에 나오는 속은 이게 이제 속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저 피자, 이게 옛날에는 꼭 번역할 때 절약 번역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절약하는 말 요새 젊은 사람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에 하나 또 모순이 뭐가 있는고 하니까 단수 복수가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단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그만 복수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을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람 두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또는 문화생들, 문도들 다 합해서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 이렇게 요새 말은 번역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저들. 그래 여기 이제 주어죠. 그들 주어. 여기 서술어죠. 서술어. 제가 말씀드렸지 불자. 요건 부정사인데 동사에만 쓴다.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긴 한데 대체로 90%는 동사에서만 쓴다. 그래 명사는 뭐 쓰냐? 안일비자 쓴다. 명사에서는 안일비자 쓴다. 됐죠? 그 여기 동사는 속하다. 속하다는 동사니까 불자를 써가지고 속하지 않았다 그래 되죠. 저희가 속하지 않았다. 요거는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인간 세자인데 세상 세자. 그리고 여기에 어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죠. 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럴 때 여기 보. 한문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주로 주술 구조, 주어 서술어, 주술 목 구조, 주술 목 또 구조, 또 요거는 띠가 술목 구조. 어쩔 때는 주어가 빠질 때도 많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그 이해가 될 때는 주어가 빠질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술목 구조, 주술 목보 구조, 혹은 주술 보호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 이 목이 없고 주술 보호 구조도 있고 주술 목보 구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 같다, 같다. 요게 이제 참 어려운 글자인데 갈치자. 갈치자 몰라가지고 과거 떨어졌다. 진짜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야? 갈치자가 용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20가지쯤 됩니다. 이 용법이. 그런데 여기서는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내가 음. 주격조사니까 이 주로 이 자가 많이 쓰이기는 관행격 조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관행격 조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사, 우리말로 하면 대명사도 많이 쓰이고 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간혹가다 주격조사를 쓰이고 또 어떨 때는 의미 없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문말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문법상 의미 없이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문장을 덧치할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거하고 제일 많이 쓰이고 이것도 다 종종 쓰입니다. 같다. 내가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은 거와 같다. 네? 내가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와 같다. 연자. 이거는 보통 끝에 있으면 이 연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없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미 없다. 실제 없이 붙이나네 그러면. 의미 없다. 그런데 의미 이제 구조상 붙이는 겁니다. 의미 없이. 이 갈지자 이것도 의미 없이 붙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의미 없이. 한문에 그 의미 없이 쓰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허사로 쓰이죠. 그래도 그래 써야 되는구만요. 허사로 쓰이는데 이게 없어도 사실은 큰 관계 없는데 이게 뭐야 하거든 야하고 같습니다. 야. 뭐이다. 옛날에는 이걸 갖다 번역할 때 꼭 이다로 번역했는데 지금 또 젊은 사람들 젊은 한문 한 사람은 이다라고 합니다. 안 하고 이 마침표다 이래봅니다. 문장이 끝났다.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또 중간에 가가지고 또 잠깐 쉬어간다 하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문장 중간에 가면 잠깐 쉰다 하는 연자 저기요. 연자, 야자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 여기서 연자를 하는 야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자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문장이 끝났다 하는 의미다. 종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이 끝났다. 그러하다. 원 뜻은 그러하다인데 그러하다고 꼭 안 써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하다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옛날식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앞뒤를 바꿔도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 번역하면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번역하면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뒤에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래 많이 그래 안 하고 다 끝까지 한 문장이니까 이거는 결국 여기 컴마가 들었다 하면 이거는 결구니까 옛날에 없었는 걸 편의상 만들어진 거니까 같이 한 문장이니까 뒤에 걸 먼저 번역해서 그래도 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옛날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하나님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인사 뭐 기도겠죠. 기도의 말씀이 이쪽에 나온 건데 그래서 요거 문장이 짧기 때문에 집사님 여기 번역을 요 밑에 옛날 성경에는 등하는 게 등했을 때는 그 복수죠.
그 이제 피등. 그 옛날에도 보면 이 고전에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써놓고 써놓고 이게 어떨 때는 복수고 어떨 때는 단수고 이렇고 어떨 때는 보면 또 저기 초자를 붙여요. 아조 이러면 복수고 등은요? 등가는 그거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3.1운동 그거는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조 또 이 외자 썼을 때는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피등은요? 피등하는 그게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 피등하는 게 피조입니다. 피조. 그러니까 이 조자가 없어도 대개 피에는 이 조자나 제자를 안 쓰고 그냥 문장을 봐서 복수다 단수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수 복수를 어떨 때는 구분을 해놓고 어떨 때는 구분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현대 중국어에서는 전부 문자 이자로 씁니다. 현대 중국어는 복수 단수 완전히 구분합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리고 전통 한문에서는 조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조사가 몇 개 없어요. 우리말은 조사가 아주 발달해 있는데 조사가 그렇게 빈약한데 현대 중국어에는 조사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현대 중국어하고 한문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잘 알아도 한문과 들대면 해석 안 되는 이유가 조사가 없으니까. 우리 방개매 집사님 중국 사람 아닙니까? 한족 아닙니까? 아마 그 논어는 맹자가 때로 번역 못 할 거예요. 왜? 조사 하나도 없거든. 갖고 가라 있지. 조사 몇 개 안 되니까. 한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현대 중국어는 조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중국어는 보면 잘 모릅니다. 옛날 전통적으로 안 쓰던 그런 글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사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중국어는 아문 또 20세기 들어가서는 아등 5등 주로 5등 했죠. 아등 칼등 5등 같은 말인데 5등 피등 이거는 전부 원래는 없는 게고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말이 이제 국한문 혼용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북한문의 혼용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무리등자. 이 등자는 뜻이 많습니다만 등급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무리등자. 그러니까 무리조자, 무리제자, 무리문자 이거 전부 합해가지고 등으로 다 써본 겁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저 조자는 저 성조자로 많이 쓰던데요. 네? 저 성조자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 나라 조자 되거든요. 나라 조자. 나라 조자. 근데 요새 이랬습니다. 이래. 이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럼 하나가 없네 그때요? 네, 같은 글자입니다. 청정조시가 이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자인데 이랬습니다. 보통. 그래 조자 많이 쓰더라. 나라 조자, 조나라. 그래서 나라 조자 그런 뜻으로 쓰고 이게 또 이제 마을 조자. 마을 조자, 관아 조자. 관아. 마을이 갈 때는 관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컨대 육족 하면 조자 이자거든요. 육족, 호족, 병족 하는 조자 이자거든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재무부, 호조는 재무부죠.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한문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버거운 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리라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그 다음 17절 뭐지든지 알고 보면 그건데
여기도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이 원자 이게 제일 앞에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원하건대 이 말입니다. 원하옵나니 원하건대 이 말인데 이 뒤로 돌려가지고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원하건대 원컨대 원하옵나니 원컨대 무엇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자가 그래 이제 번역을 해봐가지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말이 부드러우냐 그거 따져가지고 처음에는 으로서로 번역해놓고 나중에 다듬을 때는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읽어보고 좀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뭐뭐으로서 이 하는 거 너 당신 그대 근데 여기서 이 하는 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 하는 걸 꼭 당신 그렇게 번역해도 관계없고 당신이 이제 극존칭어니까 당신께서 뭐 당신이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셔도 아무 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명사고 요것도 명사잖아요. 그래 명사를 합치지만 여기는 의 아니면 과거든요. 의 아니면 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깔치자 이어가지고 의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또 더블 해자 이어가지고 과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나 명사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장으로 봐서 의가 맞겠죠. 당신과 진리가 말해야 되겠죠. 원하건대 아버지의 진리로서 이래야 되겠죠. 아버지의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진리를 뭘 해도 뒤에 문장 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참진짜 이것도 지금 거의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이래 쓰지 이래 안 씁니다.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그래서는 모르겠다 그지요? 네, 같은 자인데 이 참진자 이건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챙긴 이유를 설명드렸죠.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뭔가 이러면 이게 부수가 뭐냐? 요것도 부수가 되거든요. 예. 부수. 예. 요것도 부수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 부수가 뭐냐? 예. 요건 눈목이 부수입니다. 눈목을 찾아야 나옵니다. 그게. 네, 눈목을 찾아야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화할화자의 고자거든요. 화할화자. 그러니까 이 참진자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화할화자하고 눈목자하고 이게 스물은 자네. 스물은 자하고 이건 탈것입니다. 탈것. 가마. 혹은 병거. 이런 거. 탈것. 이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렇구나. 눈을 피해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 돼가지고 화해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엘리야네. 그렇지, 엘리야. 엘리야네 불마타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옛날 도 닦는 사람들은 예.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심상골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서 돌을 닦다가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로 간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참진자입니다. 참진자.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남자 신선을 진인이라고 한다고.
진인. 진인. 그 진이 신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선. 그죠? 신선이 된 사람 이 말이거든요. 진인. 신선. 근데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들깨가 참깨보다 먼저 식용이 되었다. 예. 그 뜻은 들깨는 화무인데 참깨는 화무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들깨는 한자로 화무이 있어요. 이 들깨거든요. 임작하면 들깨거든요. 참깨는 화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참진자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편의상. 그래서 참깨다. 아, 참깨가 뒤에 나왔네. 네, 참깨가 한 글자가 없어요. 그래 임자에다가 임자는 들깨인데 임자에다가 진자를 붙여가지고 참깨다. 그래 붙인 거예요. 그래야 참깨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자 이것도 뜻이 많습니다. 이자 이것도 이게 임금왕변입니다. 임금왕변. 예, 점이 없지만은 구스록입니다. 원래는 구스록. 구스록변인데 같이 씁니다. 임금왕변하고. 근데 옛날 옥체는 임금왕변으로만 나와있지 구스록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편을 보면은 두 개 같이 해놨습니다. 구스록하고 임금왕하고 같이 쓴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옛날 건 없어요, 표시가. 그러나 요건 원래는 구스록변이고 요거는 마을이라고 뜻이에요. 마을리. 또 이리자. 몇리 할 때, 10리, 100리 할 때, 그때 이리자. 옛날에 1리는 지금 이제 4kg를 10리라고 그러죠. 지금 4kg 10리. 옛날에는 4kg 1리입니다. 좀 어렵네 그러면. 1리인데 요새는 다 10리로 쓰죠. 원래는 1리입니다. 그게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이게 언제쯤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에 뭐 예. 책에 뭐 맨디라 그러면은 계산을 달리 해야 되네. 예, 그렇죠. 4kg 1리를 봐야 됩니다. 4kg 1리. 왜 그런가 하니까 달에서 지구하고 거리를 갖다가 9만리. 9만리. 우리는 뭣도 모르고 9마리 이렇게 했네. 그지야? 9만리. 그래서 9만리 창공하는 말이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두고 9만리 창공 이렇게 했습니다. 9만리. 그게 정확하게 그 당시 측정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 36만 킬로. 36만 킬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걸 알았다 하는 거예요. 36만 킬로. 이게 이제 4kg 1리로 계산한 겁니다. 4kg 1리로. 그리고 옛날에는요. 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만만길. 9만 만리 9만 만리 9만 만리.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을 곱하면 1억 아닙니까? 이건 9억이라 하나 9억. 9억을 갖다가 옛날에는 9만만. 만만리 9만만. 또 만만만리 책을 써가지고 만만만리 하기도 하고. 많다 이 말이다. 네. 무조건 멀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만에 만이니까 1억이죠. 1억. 만에 만 1억.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한문 읽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한자도 개념이 지금은 한자는 30.3cm인데 옛날에 주나라 때는 24cm를 한자로 했을 때도 있고 26cm를 한자로 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 키가 몇 자다 하면은 요새 30cm를 보지 말고 대개 26cm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뭐 누가 뭐 6자다. 그래 뭐 누가 뭐 9자다. 뭐 태전 무용의 키가 9자다. 요새는 말하면
9자면 270이 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는 24cm나 26cm를 한자로 봐야 그 통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진리, 요거는 첫째는 이치라 하는 뜻입니다. 이치, 일치. 원리라 하는 뜻입니다. 원리. 또 칠이라 하는 뜻, 칠이. 칠이, 이건 다스리다 하는 말이죠. 7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스리다. 아, 다스리다? 다스리다. 칠이 한다 하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칠이 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보면, 옛날 책 보면 어느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 할 때, 했다. 30년, 뒤 30년 가면 30년간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참 이치, 참 원리, 이렇게 관계 없습니다. 참 이치, 참 원리. 진리라 하는 것은, 진짜 진리라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 원래 진리인데, 지금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는 안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건 진리가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는 변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지금 진리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리를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진리인데 몇 천 년 후에 가면 진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식인종들이 있었거든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같은데 또 대만도 식인종이 있었대요. 대만도 식인종이 대만도 있었대요. 그럼 옛날에는 그럼 기기 좀 그런 식인종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 때문에 식인종이 없어졌대요.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시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딱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앞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시긴 행사는 알고 보니 그 노인이라. 난 잡아먹고 본 게. 그래가 자기들이 존경하는 노인을 저기 잡아먹으신 게 그때부터 식인이 없어졌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만에. 그래 식인종들 옛날에 식인종들 부모 주고 막 부패하기 전에 빨리 삶아가지고 뜯어먹잖아요. 빨리 삶아가 뜯어먹잖아요. 또 배고프면 자식 삶아가 뜯어먹잖아요. 성경에도 자식 사람 딱 하면 진짜 나. 그래 성경에 자식 삶 뜯어먹는 구약에 안 나옵니까? 옛날에는 몸 살아갖고 물기 그게 그 구약을 하는 게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책이니까 일반적으로 그 3,000년 이상에는 중동에 그 식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식 잡아먹는다 하는 말이. 걔도 못 잡아먹고 하는데 식인 잡아먹다 하면 말이 되네. 그러니까 그게 식인 사회일 때는 부모가 죽으면은 그걸 부모 살을 빨리 삶아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그죠? 그 시절에는 지금 개념 보면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그런 게 진리가 그때 진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바뀐다 그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진리라 하는 성경의 진리는 세속적인 진리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시대나 공간에 구애를 안 받고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이건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지구가 네모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둥글고. 그죠? 갈릴레오가 지구 둥글러 하다 죽을 뻔 했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둥글다 하니. 밑에 죠. 당신들로 하여금 성성 이은 즉 진리야 이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고책자 이것도 이거 같이 많이 씁니다. 이자하고 같이 많이 씁니다. 근데 그래요? 이걸 쓸 때 이걸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걸 쓸 때 이거는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받다 하는 뜻으로 쓰일 때 하고 법이라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자 못 씁니다. 곧 바로 이럴 때는 이자 어느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둘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왜 거기다가 대조변 썼구만 그거 마디절 아닙니까? 네, 이 마디절인데 예. 이게 사실은 마디절이라 하면 절기라 하는 뜻을 더 많이 쓰이죠. 절기 절기절자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이죠. 대죽이 있어가 마디절자를 하는데 예. 절기절도 많이 쓰이죠. 그러면 저들로 하여금 이 사자 이것도 불이다 한 뜻이 원래 뜻이거든요. 불이다. 그리고 사환 또 천사. 사신 사신 사자 천사 이게 좀 불이다 한 뜻이거든요. 불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것이 동사인데 요걸 조동사 그들로 하여금 동사 명사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게 이제 중국 문법으로 하면 계산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건 이제 불일 사자지만 하여금 사자로 또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 하면 저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문도 또 믿는 사람 저들로 하여금 이루다 성공하다 이루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게 이제